자, 전산세무이거 118회 이론 시험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크게 세 가지. 현금, 요구불 예금이죠. 현금성 자산. 요 세 가지를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현금에는 통화와 통화대용 정권으로 나누어지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화와 지폐 통하고, 통화대용 정권, 현금, 주화 지폐로 대신 쓸 수 있는 정권,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가계 수표, 수표인데 아닌 거, 선을자 수표, 얘는 현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편안정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 한 요 정도. 자, 요구불 예금에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있죠.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아니죠. 얘들은 저축성 예금으로서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굳이 들어가자 이러면 어디다?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만기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의 뭐뭐뭐. 그래서 만기 3개월 이내의 정기예금이다. 그러면은 얘는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포함되지 않는 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딱 보니까 하나 있죠. 가불. 그죠? 자기압 수표, 현금, 배당금 지급 통지서, 현금, 환매 조건부 채권, 우리가 일명 환매채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죠. 뭐 만기 3개월 이내, 그죠? 네.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 요래 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하면 유동부채 얼마인가? 유동부채 아닌 게 있죠. 뭐 장기 차입금, 얘는 비유동부채 한 개 더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 나머지 네 가지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900만 원, 합의 900만 원, 4번이죠. 3번 문제.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잘 나오는 거죠. 재고자산, 판매, 그죠? 판매, 재고자산, 투자자산, 투자.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애들은 영업용, 사용할 목적, 업무용, 사용할 목적이다. 자, 여기서 유형자산이 아닌 것은 하나 있네. 몇 번? 판매가 눈에 확 띄죠. 판매 목적. 그럼 뭐다? 이거는 재고자산이죠. 그죠? 재고자산.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업자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재고자산에 해당되겠습니다. 1번은 자, 신축을 목적으로, 그죠? 사용할 목적이죠. 신축하기 위해서 구입한 토지. 3번은 임대 목적입니다. 사용할 목적이죠.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죠?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기계장치. 전부 다 유형자산에 해당되겠습니다. 판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채가 나와버렸습니다.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먼저 요거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자율. 우리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로 나눈다고 그랬죠. 이거 내가 항상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이자율과 할인율은 같은 말입니다. 알죠? 이자와 할인은 같은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지급이자와 할인료, 수입이자와 할인료 이렇게 같이 붙여서 썼습니다. 거기에 지급이자, 수입이자, 현재의 이자 비용, 이자 수익. 자, 그래서 이자와 할인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마트 할인율보다 메가마트 할인율이 높다. 무슨 의미죠? 하이마트 할인율보다 메가마트 할인율이 높다. 그러면 어디가 싸다는 거죠? 메가마트가 싸다는 거죠. 그죠? 메가마트가 여기가 싸다는 거야. 여기가 싸다. 그죠?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거기가 싸다는 거야.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헷갈려. 뭐 얘는 100원인데 얘가 80원에 판다 이런 의미죠. 이게 부동호가 다르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할인율이 높다라는 것은 거기가 싸다는 거야. 자,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알죠? 시장 이자율이 높다 이렇게 돼 있죠. 시장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 시장이 싸다 이런 뜻이죠. 시장이 싸다. 시장이 싸게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내가 발행할 때 어떻게 발행해야 되죠? 나도 싸게 발행해야 되는 거야. 시장이 싸게 돌아다니니까 나도 발행할 때 싸게 발행해야 돼. 그래서 무슨 발행한다? 할인 발행을 하는 겁니다.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내 거를 판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판다는 의미와 같으니까 자, 발행한다, 판다. 시장이 싸니까 나도 그러면 할인 발행을 해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사채를 사겠지. 자, 그럼 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 할증이 되는 겁니다. 반대가 되면 할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때 1번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유효 이자율, 요 시장 이자율이 바로 유효 이자율입니다. 유효 이자율, 얘가 시장 이자율 같은 겁니다. 알죠? 얘가 시장 이자율, 유효 이자율 같습니다.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대. 액면이 크대. 액면이 크면, 이자율이 크면 무슨 발행한다? 할증 발행하는 거죠. 그죠? 할증 발행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럼 요때 1번은 된 거고, 1번은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액면 이자는, 여기 액면 이자 있죠? 액면 이자는 매년 일정하다. 이거는 할증이든 할인이든 이자는 뭘로 주느냐? 평가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이자는 항상 액면 이자로 지급합니다. 액면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에 액면 이자는 항상 일정합니다. 할증 발행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발행이든 액면 이자는 매년 일정하게 지급합니다. 요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4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 볼까요? 자, 요 위에를 할인 발행이 되고, 자, 요 밑에가 할증 발행이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액면 이자는 얘죠?
얘가 액면입니다. 액면 이자는 이걸로 계산합니다. 액면 이자는 요걸로 계산하고 시장 이자는 요걸로 계산합니다. 시장 이자는 요걸로 계산. 요거도 마찬가지. 그렇죠? 요거도 마찬가지. 액면 이자는 여기 액면이거든. 요걸로 계산하고 여기다가 이유를 곱하고 시장 이자는 여기다가 곱합니다. 여기다 곱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얘가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FP. 자, 사채가 100만 원 되겠죠?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이자를 계산할 때마다 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새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예, 요것만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해 줘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삼각했어.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이 10,000원이 삼각되면 얘가 90,000원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요거 얼마가 돼? 91만원 되겠죠. 그죠? 91만원 되겠죠? 삼각하게 되면은 얘가 이 91만원이 얘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삼각되면 얘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얘가 100만원으로 자꾸 가.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뭐가 된다? 증가하게 됩니다. 얘가 삼각을 하면 얘가 점점 작아지면서 얘가 100만원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점점 커지는 거죠. 여기가 액면이고 얘를 액면이고 액면이자 구하죠. 얘가 시장이자 구합니다. 얘가 장부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장부금액이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장부금액이 점점점 증가하죠. 감소가 아니고 증가합니다. 할인 발행되는 경우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이게 점점점 100만원에 가까워집니다. 얘가 삼각되면서 얘가 점점점 증가되면서 증가가 되는 거죠. 100만원에 가까워지고 사채 할증 발행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사채가 100만원인데 여기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있죠? 얘가 10만원이죠? 자, 그럼 얘는 항상 플러스거든. 그럼 110대 있죠? 얘도 삼각해. 그러면 다음에 9만원 돼. 얘는 증가거든. 그럼 얼마? 109만원 되겠죠? 109만원. 얘는 플러스입니다. 그럼 얘가 점점점 작아져. 삼각하니까. 그럼 얘가 점점점 작아지니까 얘도 똑같이 어떻게?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장부가액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얘랑 약간 다르죠. 할인일 때와 할증일 때. 그러니까 얘도 100만원으로 나중에 수렴이 됩니다. 그럼 얘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고 얘는 100만원에 가까워지거든. 얘는 점점 커진다는 거죠. 얘는 작아지고. 그래서 할인 2번은 됐죠. 답은 2번이고 4번은 할인 발행된 경우 유효이자는 만기까지 매년 증가한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 자, 할인 발행되죠? 예. 유효이자가 만기까지 매년 증가한다. 아까 유효이자가 시장이자죠. 자, 액면이자는 이걸로 계산하고, 그죠? 유효이자는 시장이자는 요걸로 계산하죠.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면 얘가 점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커지니까 유효이자도 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걸로 계산하니까. 그죠? 그러면 4번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죠. 자,
자본의 인양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구입하고 보통예금 지급했다. 이거 분개하면 차변의 건물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요 자본 없죠? 자본에 인양을 미치지 않습니다. 1번. 2번은 정자 있죠? 정자하면 대변에 뭐 자본금이죠. 그죠? 자본금이고 자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3번이죠. 수수료를 지급했죠. 차변에 수수료 비용 대변에 뭐 현금 했다 할까? 현금? 이 뭐야? 비용이죠. 비용이 뭐죠? 비용?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죠.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 4번은 수익이 발생했죠. 차량을 1,500만 원에 손해봤네. 그죠? 대변에 차량 1,500만 원,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손실 500. 또 비용 발생했죠.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 그래서 자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익과 비용, 자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6번. 다음 그래프가 표시하는 원가 행태, 고정비, 변동비죠. 여러분 이건 뭐죠? 이건 준변동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준고정비. 그죠? 준고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프 가나라 되어 있구나. 요거는 준고정비고. 그죠? 나네. 그 다음에 얘는 단가죠. 단가가 일정하죠. 그럼 단가가 일정해버리면 뭐죠? 거꾸로죠. 거꾸로는 건 뭐야? 변동비죠. 단가가 일정하죠. 그럼 변동비죠. 얘는 변동비. 자, 가는 중고정비, 나는 변동비, 변동원가. 그럼 답은 3번만 맞네. 여기서 조심할 거 요거 이거 총원가, 단위당 원가. 단위당 하면 거꾸로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 자, 다음 의사결정 관련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결정 관련이 우리가 매몰원가, 그죠? 매몰비, 매몰원가, 매몰비용, 그 다음에 기회원가, 뭐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뭐죠? 매몰원가 쓰는 겁니다. 잘 나오는 거죠? 옳지 않은 거 1번. 기회비용, 기회원가 뭐라 했죠? 두 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하지 않는, 그죠? 그 하나, 그게 기회원가, 기회비용입니다. 뭐 차선의 대체안을 선택할 경우, 그죠? 선택하지 않았던 나머지, 얻을 수 있었던 기대감, 선택하지 않았던 나머지. 회피 가능. 자, 대체안을 선택할 경우 발생되지 않는 원가. 자, 차이 원가. 저쩌고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8번에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요거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예. 얘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했죠. 그죠? 제조원가 명세서 제공품 계정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자, 1번 원재료의 과대 계상. 그죠? 원재료 과대, 여기 원재료 있죠? 재료 비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의 과소 계상, 기초 제공품 여기 있죠. 네. 요 변화가 생기면 얘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임금, 노무비죠? 노무비 여기 있죠? 비용으로 계상했대. 그럼 변화가 생기죠. 제품 아니죠. 제품은 이 다음 단계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문제 나오면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이런 애들 나오죠. 걔가 정답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의 선의손질법 평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나와 있죠. 자, 먼저 1번 선의손출법과 평균법의 수량 차이는 기초제공품. 여기 우리가 이 평균법과 선의손출법이 있죠. 여기서 선의손출법과 평균법의 차이점 요 앞에 나누면 앞에는 뭐 기초죠. 뒤에도 뭐야? 기초죠. 그죠? 그래서 기초가 0이면 둘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기초가 0이면 둘이는 같다. 자, 그리고 1번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수량 차이, 수량을 말하죠. 예, 수량의 차이는 기초제공품, 그죠? 기초제공품, 기초수량의 차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기말의 완성도 이거죠. 기말의 완성도. 기말의 완성도는 선입이든 평균법이든 차이는 없다. 왜? 똑같이 기말분의 기말, 기말분의 기말 들어가니까 예, 둘이는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3번은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요거죠, 요거. 이 완성도. 그죠? 완성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할 경우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다? 그러면 기말이 그 완성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버리면 얘 곱하기 완성도 하죠? 이 완성도를 갖다가 높게 평가해버리면 크게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 커지는 거죠. 그죠? 완성품 환산량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완성품 환산량이 커지는 겁니다. 얘 둘이가 커지는 거죠? 완성도가 커지니까. 자, 그러면 그 원가는 실제보다 높게 평가본다. 자, 여기에서 이거 나누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나눕니다. 자, 이 나누면은 뭐가 커진다? 완성품 원가는 완성품 원가라 돼 있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야, 문제를 그죠? 자, 여기가 제공품 계정이고 제공품 계정에 자, 대변의 완성이죠. 완성이니까 뭐야? 이 제품이죠. 얘가 기말 제공품이죠. 기말 제공품입니다. 얘가 커지면 완성도가 커지면 요것도 똑같죠, 그죠? 곱하기 완성도니까 이 기말이 커지게 돼 있죠. 기말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기말이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적어지게. 높게가 아니고 낮게 되죠.
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얘를 물어봤네. 얘를. 아, 얘랑 참. 자, 완성도가 커져버리면 단가가 커집니다. 단가가 커진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금액이 크게 평가됩니다. 이 금액이 크게. 그럼 기말이 크게 평가됩니다. 그럼 결국 얘는 적어진다. 완성품 원가가 낮게 계산된다. 4번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서 공손품은 분량은 그죠? 표준 미달 제품 공손품 분량은 검사 시점에 측정된다. 예, 검사 시점에 측정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얘가 뭐 별 다른 건 아니고요. 당사는 두 개의 제조 부분을 가지고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당의 제품별 예산 제조관제비 금액이 제조관제비 예정 금액이 1제조 부분에는 여기죠? 예. 124,000원이고 자, 2제조 부분은 300이랍니다. 300원이다. 자, 그럼 제품 A의 생산량은 300개. 제품 A의 생산량은 300개고 제품 B의 생산량은 400개다. 그럼 제품 한 개당 생산량이 투입된 직접 노동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A에 그러니까 A 제품 만드는데 300개 만드는데 한 개당 4시간. 그럼 300개 만들었으면 총 몇 시간이 투입됐다? 4, 3, 12 1200시간이 투입됐을 거고 그 다음에 제품 B를 400개 만드는데 한 개당 5시간 들어가니까 400 이거 시간이 아니고 개죠. 400개 그럼 5, 4, 20 2000시간이 들어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품 한 개당 투입된 노동시간이라 했습니다. 한 개 만드는데 다음과 같다. 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1의 노동시간 배분율은 1번, 2번 말고 1번 거. 자, 1번의 배분율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총 몇 시간이 들어갔죠? 그러면 총 3,200시간이 들어갔죠? 총 3,200시간이 들어갔죠. 자, 예정 제조관제비가 1이 102만 원이고 102만 4천 원이고 총 3,200시간이 들어갔으니까 1시간당 예정 배분율이 이렇게 하면 나오죠. 그럼 얼마죠? 320원 나옵니까? 320원. 320원 아닌데. (102만 4천원) 아, 102만 4천원 나누기 3,200시간. 아, 320 나오네. 우리 예전에는 항상 할 때 예정 배부액 계산할 때
직접 노무 시간, 실제 직접 노무 시간 항상 이렇게 있죠, 그죠? 곱하기 예정 배부율,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구했죠. 이러면 예정 배부액 항상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102만 4천 원, 그죠? 노무식 여기는 이제 요런 시간이 남아있죠. 이래가지고 이거 얼마냐? 이때까지 나오던 거하고 약간 좀 다르게 틀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틀면은 우리가 힘들죠. 자, 1번 거 얼마냐? 1번 거. 1번 예정 제조 간접비가 예정 제조 간접비가 102만 4천 원. 그죠? 1200시간, 2000시간, 총 3200시간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 시간당 얼마냐 이거거든. 나누기 3200시간. 그래서 예정 배부율이 320원이 되는 거다. 약간 틀을 약간 다르게 틀어버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에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하나 있네. 뭐죠? 구매확인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 12번 영세 매출이었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이건 발급해야 되죠. 미용업자 임의용, 그죠? 목욕탕, 그죠? 유사 서비스, 택시 운송,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 그죠? 이런 것들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판기, 노점 행사, 수출도 발급 안 하죠. 수출 발급 안 하는데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 그죠? 수출업자한테 파는 거죠. 1번은 발급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자, 의제 매입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의제 매입세. 우리가 의제 매입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뭐죠? 면세되는 농축수 임산물을, 그죠? 가지고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 그래서 면세되는 그 농축수 임산물에 대해서 매입세를 의제받는 거죠. 그러면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 간이가세자는 안 됩니다. 간이는 안 되고요. 간이는 뭐 워낙에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얘는 면세사업자죠. 그죠? 면세사업자예요. 과세사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소매업? 이건 뭐야? 우리가 보통 한 게 뭐죠? 음식점업, 그죠? 또는 제조죠. 소매가 아니고, 소매는 슈퍼죠, 슈퍼. 그죠? 슈퍼는 아니고 음식점업, 제조. 우리가 뭐 참치 통조림,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식점, 한정식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 식당이죠. 이건 뭐야? 106분의 6이죠. 요거는 두 가지가 있죠. 104분의 4와 102분의 2가 있습니다.
104분의 4는 중소기업이 되는 거죠. 자, 간이는 안 되고요. 면세사업자는 원래 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야, 이것도 좀 특이한데, 예전에 요 비슷한 문제는 하나 있었습니다. 2022년 1월에 간이과세자로 카페를 개업한 최민준 씨의 어쩌고 저쩌고 공급 대가 내역이다.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 우리가 간이죠? 간이로 시작했죠? 간이는 얼마 이하였죠? 8천만 원 이하였죠. 8천만 원 이하가 간입니다. 그러나 얼마까지 그 기준이 있다? 1억 400. 30%죠. 그죠? 30%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 초가 되면은 이제는 일반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2022년도는 7천이죠. 7천이니까 간이죠? 2023년도는 9천이죠. 9천이 딱 걸리네. 그죠? 2024가 1억 2천이네. 그럼 이제 2025년도 해야겠죠. 그럼 2025년도 언제 해야 되느냐? 요때 해야 돼요. 요때. 한번 여유를 주죠. 여유를 주고 그 다음부터 일반으로 넘어. 요까지는 간이로 신고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반으로 갑니다. 바로 째깍 안 들어가고, 그렇죠? 틈을 준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한 번 있었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참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가 무슨 권리 이랬을 때는 웬만하면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 잡아라 이랬죠. 그죠? 뇌물도 기타 소득입니다. 뇌물 딱 걸렸죠? 그러면 저거 기타 소득으로 해서 세금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압수입니다. 자, 이래저래 손해죠? 뇌물, 배임 다 기타 소득입니다. 자, 고용관계 없이 강연했죠? 그죠? 자, 12만원 받았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얘 기타 소득이죠? 기타 소득 얼마? 12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뭐 해야 돼? 필요경비 빼죠. 자, 웬만하면 몇 프로다? 60%. 계산하면 7만 2천원이죠? 7만 2천원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죠? 4만 8천원이죠? 맞습니까? 예. 5만원 이하죠. 과세하지 않습니다. 5만원 이하 과세 안 합니다. 여러분, 로또 있죠? 로또 기타 소득이죠? 5등이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5등이 5만원입니다. 세금 과세 안 합니다. 5만원 세금 과세 안 합니다. 5만원이면 과세 안 합니다. 과세하지 않는다. 맞고요. 4번에 기타 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 수익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방금 했죠? 예, 기타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60%, 그런데 80%도 있죠. 80%도 있습니다.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그럼 다 맞는데? 1번에 각종 권리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기타 소득이다 이랬는데 여기 문제가 되거든요.
저작권은 저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저작자, 원래 저작자가 양도하죠. 저작자가 A한테 양도합니다. A한테 양도합니다. 이건 사업소득입니다. 그런데 A가 그 저작권을 B한테 양도하죠. 이러면 뭐가 된다? 기타 소득이 됩니다. 원 저작자가 A한테 양도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입니다. 그런데 A가 그 저작권을 B한테 양도하죠. 그럼 기타 소득입니다.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뭐 각종 권리 뭐다? 기타 소득 잡으면 됩니다. 그게 확률이 높습니다. 얘만 그래. 여기 있죠. 저작자 외의자가 알죠? 외의자가 양도했을 때 기타 소득. 그러니까 A가 맞죠. B가 또 양도했다. 이건 기타 소득입니다. 마지막 15번 문제.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왔었는데 나왔네요. 자,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보면 일단은 먼저 종합소득이 아닌 게 있어. 퇴양 그거부터 빼세요. 있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 사업소득 금액이 있죠. 일단은 그런데 얘들은 마이너스죠. 얘들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일단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죠. 그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 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났죠. 마이너스 나면은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지자리만 빼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얘는 괜찮습니다. 주거용 얘는 봐줍니다. 왜? 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아파트 임대 소득자들 있죠. 주택 임대 소득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너희들은 손해 보면 빼줄게. 다른데 빼줘도 돼. 마이너스 3. 그럼 얼마? 900.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지자리에서 뺄 수 있습니다. 얘 마이너스 나죠? 이건 뭐다? 2월. 자, 2월 해가지고 내년에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죠? 거기에서 빼줄 수 있죠. 그럼 요거 2월 공제 몇 년 동안 할 수 있다? 15년이죠.